2024년의 끝자락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무거운 일들이 함께했던 한 해를 보내며 많은 시민들이 다가올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시민 각각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강현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겨울 길거리를 메우는 시민들의 행렬과 강렬한 시민들 외침으로 달구어졌던 올해 끝자락.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초엔 가파르게 올랐던 물가에 집값 상승까지 더해지며 경제 양극화도 심화됐죠. 올해를 견뎌온 시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을까? 먼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으론 경기 불안정을 체감했다고 강조합니다. 임대업을 하는데 상가들이 올 1년 중에 지금까지 다 몇 년씩 그냥 10여 년씩 했는데 올해같이 안 되는 해가 없대. 손님이 없대, 손님. 좀 장사 좀 잘 되게 했으면 해. 주인 만나면 그게 그냥 인사처럼 나오니까 마음이 영 짠해요. 홍대 근처를 가서 보면은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지금 현실이 가게를 세를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때 그 돈을 주고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우리가 그냥 뭐 걱정 없이 그냥 국민들 모두가 걱정 없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들은 올해 유난히 차가웠다고 회상합니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장사를 하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넘겼지만은 그냥 포기를 했어요. 최악이에요.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잘 장사도 안 되는 분더러 이제 갑을병정이라면은 요식업을 종사하는 사람 중에 거기에 있는 식당 주인들은 아예 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퇴 후 인생의 이막을 여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람이 부족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반면에 그 쓰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정년 퇴직을 했어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 농촌이라든가 어디 그런 일자리 부족한데 요소에서 쓰게끔 그런 제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회로 나아갈 초입에 있는 대학생들의 고민도 깊습니다. 사실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왜냐하면 등록금이라던가 자취방 월세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예상치 못하게 또 얻어지는 손실이라던가 이렇게 또 중단이 된 만큼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잘 좋은 방법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갈등이 조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 사실 저는 학생으로서 그렇게 발언권이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한 명의 그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하는 거죠.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각 연령대별 시민들의 인터뷰에서는 올 한 해가 정말 팍팍했음을 느끼게 합니다. 2025년 푸른 뱀띠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부활, 복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만사 형통의 기운이 함께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식 전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땅을 지키는 12수호신 가운데 6번째 신인 뱀신. 불교에서 관자재 보살로 묘사되며 어리석은 인간을 일깨워 지혜를 전합니다. 때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한 뱀.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10대 왕이 등장하는 시황도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뱀에 대해서 좀 무서운 이미지를 많이 연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뱀은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어리석음을 좀 경고하는 존재로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뱀이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또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은 가정이 평안하다, 혹은 이제 마을에서도 또 신으로 또 섬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뱀은 방향으로는 남남 동쪽을, 시간상으로는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를 가리켜 해시계나 나침반, 생활용품 등을 통해 우리 일상에 늘 함께해 왔습니다.
한 번에 10여 개의 알을 낳아 강한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땅속과 땅 위를 오가는 모습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비로움으로 전해져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매년 띠 전시를 통해 12지 동물과 관련한 민속을 소개해온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뱀띠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스리랑카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타국의 민속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을사년 뱀띠해 운세를 점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운세 체험 키오스크를 통해 운세도 보고 뱀띠해 부적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을사년 새해 운세는 풍요로움으로 나왔습니다. 혼란했던 2024년을 지나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와 안녕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신촌 연세로에 모든 차가 다닙니다. 서울의 유일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그간 이곳에는 대중교통 버스만 오갈 수 있었습니다. 유지냐 해제냐를 놓고 수년 동안 논란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먼저 김대우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지난 2014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보행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도입 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목표로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해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차가 다닐 수 없는 점이 주변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는 등이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차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촌 지역의 매출 신장률이 23%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평균은 8%였습니다. 같은 유사한 대학 상권인 서울대든 건대든 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더 많은 상권 신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유지냐 해제냐 논란이 일었습니다. 찬성과 반대하는 측의 갈등도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자동차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본래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전용지구 운영과 주변 상권 매출 하락의 연관성이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차 없는 거리를 추가 운영하는 등 그 명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결정에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상권 활성화를 통해 신촌의 명성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 속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는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로 꾸려진 연세로 공동행동은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 19일 교통량과 매출 변화만을 이유로 내년 1월 1일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을 중단하기로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세로 공동행동은 보행 안전, 환경적 효과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상권 분석 결과에만 의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자동차 중심 교통 정책으로의 퇴행이라며 서울시의 보행 친화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계속 후퇴되는 정책들을 펴내면서 말로만 또는 글로만 보행 친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행 일상권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8일 15분 도시 또는 다른 20분 도시들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혼잡 통행료를 폐지하고 점점 늘어나는 승용차 통행량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새해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기습 삭감과 가결로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은 새해 예산이 날치기 통과됐다며 제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혜진 기자입니다. 서대문 구의회 본회의장 앞에 주민들이 몰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의회 본회의장 문을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성원 구청장이 제안한 내년 사업 예산이 예결위원회 심사 결과와 다르게 전액 삭감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의결을 막은 겁니다. 삭감된 사업은 총 6가지입니다.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8억 4천여만 원을 포함해 구청 직원 기숙사 매입비, 함신이 오케스트라 행사와 홍제 폭포 썸머 페스티벌 2억 원 등 모두 37억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린 겁니다. 이 내용은 본회의장이 아닌 상임위원회실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초 예결위원회와 여야 합의의 내용과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수정 발의했고 15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8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 불법 점거와 구청장의 파견직 복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구의회 구청 파견 직원을 전 구청으로 복귀시켜 구의회 운영을 마비시킨 이성원 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본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은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석고 퇴제하라. 지난 12월 20일부터 서대문구의회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예산 처리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대문 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회의장이 아닌 상임위원회실에서 예산안 처리는 문제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분명히 여기 예결위 심사를 거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 올리신 거는 이제 위법하다. 본회의장에서 이제 심사를 안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제기를 하는 거고. 또한 삭감된 6개 사업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아닌 전면 수정으로 통과시킨 건 회의 규칙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수정 동의하게끔 돼 있어요. 본회의를 열어서 예결위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수정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다시 예결위로 내려보내서 재심사하게끔 하는 게 옳았다. 결국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구의회에서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법적 다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은 구의회에서 내년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의회에 내년 예산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앞서 보셨듯 서대문구의 새해 예산 삭감 문제는 구의회 여야 의원 간 내홍을 키우고 있는데요. 각자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원들의 신경전 속 서대문구의 새해 예산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본회의장 불법 점거 사태부터 사과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물론 저희가 한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이 없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원 등이 합의한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뒤집어 본회의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모두 합의한 예산안을 민주당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본회의장에서 뒤집힌다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본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먼저 합의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여 현 파행 상태를 가져온 장본인은 민주당이면서 불법 점거를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 수정 의결의 절차적 문제를 꼬집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안을 보류시키고 다시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 측이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에서 예산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표결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의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국힘당 의원님들 다 참석했어요. 저는 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단 표결회 할 때 그때 자리를 비웠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했다고 해서 불법이든 또 위법이든 또 절차상 하자,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민주당 측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수정 발의한 예산안을 통과하는 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니, 한석 많다고 밀방으로 몰아붙이고 특히 회의 규칙 등의 어떤 절차적인 거를 전혀 무시하고 가버리고 또 그거를 또 막겠다고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본회의장 막으면서 민의의 전당을 폐쇄시키는 행위, 이 모든 행위가 되게 미성숙한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이 제의를 요구해 서대문구의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본회의에서 뒤바뀐 예산안 수정 의결의 절차상 문제를 두고 서대문구의회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주민이 직접 전하는 지역 소식,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이웃과 함께 영상을 배우고 익히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시니어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강북구 마을 공동체를 운현선 주민통신원이 소개합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요즘, 서울 강북구에는 60대부터 80대까지 나이 지긋한 시니어들이 모여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강북구 마을 공동체 삼각산 영상 플러스인데요. 15명으로 구성된 삼각산 영상 플러스 회원들은 매달 2번씩 모임을 통해 영상 제작 학습을 하고 직접 영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202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삼각산 영상 플러스는 처음에는 우리도 간단하게 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자는 단순한 동기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 제작에 관한 서로의 열정을 나누고 영상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유달리 끼가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임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일단은 삶에 활력이 생겨요. 우리가 만드는 영상은 단순한 재미를 뛰어넘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삼각산 영상 플러스 회원들은 매월 2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영상 제작 기술을 배우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정과 친목도 다지고 또 서로의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임이 자꾸만 기다려집니다. 공직에 있을 때 느끼지 못한 사회적 유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영화와 방송의 방식을 패러디한 환경 오징어 게임과 환경 골든벨이라는 재미있는 영상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환경 관련 지식을 익히는 퀴즈를 통해 알쏭달쏭한 쓰레기 분리수거나 환경 실천 사항을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웃고 즐기는 영상이지만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수준을 넘어 환경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미디어 윤리와 노인,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그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삼각산 영상 플러스는 언뜻 보면 영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시니어들이 모여서 새롭게 도전하고 세상과 소통해 나가려는 모임입니다. 이런 활동이 많은 노년층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영감을 안겨주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거움과 재미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강북구에서 주민통신원 운현선이었습니다.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 케이블 방송. 공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시 의회에서 지역 종합 유선방송 발전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합니다. 지역 밀착형 보도와 정보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온 지역 케이블 방송.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온 지역 종합 유선 방송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그간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V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에요.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역 종합 유선 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77명 가운데 62명이 찬성하며 가결됐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서울시가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의 발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을 하는 사업자로 SK 브로드밴드, LG 헬로비전, 딜라이브 CNB, HCN 등 서울 지역 5개 유선 방송 사업자 26개 지역 SO가 이에 포함됩니다. 2021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도 지역 종합 유선 방송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발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이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제외돼 있고 지역 케이블 방송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에는 그간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는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보장 지원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보면은 서울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만 또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지역 현안 갈등 조정을 위한 토론회나 지역 상권 활성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 등 지역 방송의 다양한 역할 또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앞서 기사로 보신 서울시 지역 종합 유선 방송 조례 통과는 지역 케이블 방송에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역 방송의 공익적 역할 실현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말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